그 연결 단기 순이익이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해야 되냐면 그 자본 쪽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자산이라는 게 있고 이제 부채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여기 수익도 있고 여기 비용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아까 일단 순자산 과소평가에 영업권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 있는 걸 일단 합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순자산 과소평가를 더하고 참가액을 뺀다.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내부 거래와 미시현 손익이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오는데 거기서 가감되는 것만 더하면 자산부채 수익 비용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아있냐면 자본이 남아있는데 여기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 자, 자본이 있어요. 자본이 있는데 자본에서 이제 뭘 계산하냐면은 일단 지배회사 지분이 있죠. 예? 자, 지배회사 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수주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배회사 지분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자본잉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이익잉여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수주 지분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각각 요거를 다 계산하셔야 돼요. 하나씩 전부 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연결 제거 분계를 해가면서 계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연결 제거 분계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다 하지 않고 그냥 산식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물론 실무에서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실무에서는 그냥 연결 제거 분계에서 반영하세요. 그러면 회사가 알아서 쫙 반영할 테니까 그럼 끝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시험 보는 거니까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자, 수익과 비용을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연결 단계 순이익이 된다고 했죠. 이 연결 단계 순이익은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배회사 지분이 가져가는 지배회사 순이익과 그 다음에 소수주가 가져가는 소수주 지분 순이익의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 얘하고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모두 6개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6개를 직접 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요 두 개를 합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결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결 단기 순이익이라는 걸 두 개를 더한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139페이지에 보시면 연결 단기 순이익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연결 단기 순이익 자체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연결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에다가 플러스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이렇게 더한 거잖아요.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렇게 더한 거니까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하고 소수주 지분 순이익 계산하면 그러면 연결 단계 순이익이 될 거 아니겠어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139페이지 먼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먼저 계산해 보면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은 파란색 글씨로 지배회사가 개별 재무제표에서 단기 순이익으로 보고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개별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있겠죠. 자, 이제 A라는 회사가 있었을 테고, 자, 이제 B라는 회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법 평가를 했을 테고, 자, 지분법 평가를 하게 되면 이 B라는 회사에 대해서, 종속회사에 대해서 여기다 지분법 이익이라는 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계산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게 되면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보고가 되겠죠. 단기 순이익이 보고가 돼요. 이 단기 순이익이 보고하게 되면 이 단기 순이익이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에요.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하게 될 때 개별 회사에 A사의 단기 순이익을 주면 답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뭘 줄 거냐면은 시험에서는 항상 지분법 이익 반영 전 순이익이라는 걸 줘요. 여기에 있는 요 금액을 준다고. 그러면 지분법 이익 반영 전 순이익에다가 요 지분법 이익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분법 이익 반영 전 순이익이 계산되면 거기다가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면 되죠.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별 회사에 A사가 보고한 단기 순이익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같아요. 자, 같으면 여기다가 지분법 이익을 차감하고 지분법 이익을 더해보세요. 여기다가 지분법 이익을 차감하고
지분법이익을 차감하고 다시 지분법이익을 더해요. 지분법이익을 이렇게 더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앞에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분법이익 반영전 순이익이라고 하고 뒤에 거를 지분법이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분법이익 반영전 순이익이 자료로 제시가 될 테니까 거기다가 지분법이익을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분법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냐? 당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가계 플러스 마이너스 미실현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자, 그렇게 계산해갖고는 계산을 못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내부 거래가 무진장 많기 때문에 그 내부 거래를 일일이 하나씩 고려해가면서 당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가계 자 플러스 미실현손익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미실현손익 곱하기 지분율 아님 플러스 뭐 곱하기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갖고는 하다가 보면 빼먹고 틀린다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어프로치는 뭐냐면 개별 재무제표에서 내부 거래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여기서는 내부 거래가 무진장 많다고요. 그거를 일일이 다 고려해가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답이 틀리게 돼요. 이게 물론 그나마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분계를 해가면서 더하고 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예? 분계를 하면서 더하고 빼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게 분계식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옛날에 그렇게 풀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식인데, 그거야 뭐, 연결 문제가, 한 문제가 40점짜리니까, 그거 가지고 1시간 내내 풀면 되거든요. 그게 연결 제곱 분계하고 풀 수가 있다고요. 요즘은 10몇 분에 풀어야 되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못 풀어요. 시험 내, 시간 내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계산해 보죠. 자, 개별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이제 지분법이 반영된 순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다가 지분법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자, 지분법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이 지분법이익이라는 게, 자, B사에 보고된 당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뭐 80%라고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투자차익, 평가차익, 상가액이 있겠죠. 자, 여기다가, 자, 전기 미실현 손익의 실현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당기 미실현이익이 있겠죠. 그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A사한테가 B사한테 판매한 하향 판매라면 100%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 미실현 손익의 실현을 더하고 당기 미실현 이익을 빼는데, 요거는, 자, B사가 A사한테 판매한 상향 판매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자, 지분율 80%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연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정리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이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개별 회사의 당기순이익에다가, 이제 A사의 당기순이익이죠. A사의 당기순이익에다가, 자, 지분법이익을 빼요. 지분법이익을 빼요. 자, 거기다가, 여기 있는 전기 미실현 손익의 실현과 당기 미실현 이익, 요거를 써요. 자, 이건 누가 계산한 거예요? A사가 계산한 이익이에요. 지분법에서 얘기했잖아요. 하향 판매는 A사가 판매한 경우에 이익을 말한다. A사가 B사한테 재우산을 판매하면 이익을 A사가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이익이 어디 있겠어요? A사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겠죠. A사가 매출총이라고 계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기 미실현 손익의 실현 마이너스 당기 미실현 이렇게 썼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요만큼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얘도 계산됐고 얘도 계산됐어요. 이제 다른 걸 해보세요. 자, 여기는 요거하고 자 요거를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걸 정리해보면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80%니까. 저는 수학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인수분해 하잖아요. 1반, 2반, 3반 이러면서 인수분해 하죠. 안 그런가요? 네? 동창회 이런 것도 인수분해잖아요. 이렇게 곱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다 됐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상가액을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상가액 이렇게 빼는 거죠. 이게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계산됐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요 앞에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요게 있잖아요. 요거를 자 요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A사의 독립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한 건 아니에요. A사 독립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실현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수험생이 그러더군요. 왜 실현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을 독립이익이라고 바꿨냐고. 제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거기 뭐 용어가 있나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지. 자, 영어 명칭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 시간에 자주 나왔던 단어. 예? 이거 다 틀렸죠? 이걸 이라고 써서 다 틀렸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면 독립은 아니고 분리이익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했을 때 독립이라고 썼어요. 독립이라고 쓰다가 제가 언제부터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나 독립을 하게 실현당신이라고 썼다가 독립해야 될 것 같아서 독립이라고 쓴 거예요.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어를 뭐로 쓰냐를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A사의 독립이익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뭐 독립이익이 됐든 실현당신이 됐든 뭐든 좋아요. 자 그러면 요 뒤에 게 있어요. 뒤에 게. 자 뒤에 게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자 요 뒤에 게 있는데 요게 B사의 독립이익인 거예요. 이렇게. B사의 독립이익인 거죠. 자, 독립이익이란 게 뭐냐면은 A사와 B사가 아무 관계가 없었더라면 인식할 이익이 얼마인가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사가 B사가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지분법익이 계산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A사와 B사가 아무 관계가 없었더라면 A사가 B사한테 재고자산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 회사가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팔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둘의 관계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세법에서도 특수관계자는 굉장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거래를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대우의 김무중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김무중 회장이. 맨날 우리는 계열사들끼리 A사가 B사한테 못 팔고 B사가 C사한테 못 팔고 C사가 이렇게 팔고 그러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부 거래했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무중 회장이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합병해. 그랬대잖아요. 합병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니, 어차피 지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지배하는데, 이렇게 거래하면 뭐라 그러고, 세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그럼 하나의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막 지네들끼리 옮기겠죠, 재고자산을. 그럴 땐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내부 거래라는 게. 그렇죠? 합병한 회사는 봐주고, 합병 안 한 회사는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김호중 회장이 신경적으로 확 내면서 야, 다 합병해. 이랬다는 거잖아요. 전설과도 같은 얘기. 자, 그 얘기를 우리가 독립이익이라고 한다고요. 저 상대편 회사가 아예 없다고 하면 내가 계산할 이익이 얼마인가? 이게 독립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가액을 뺀 거예요. 요 상가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요 안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요 안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여기서 집어넣지 않아요.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외울 때, 이걸 외워둬야 돼요. 외워둬야 되는데, 외우지 마세요. 외워둬야 되는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뭐든지 다 외워서 하려니까 그렇죠. 좀 지나면 그냥 외워져요. 이게. 처음 공부할 때 개정 과목 하나씩 외우려고 막 고민하고 있었죠. 개정 과목 중요하지도 않은 걸.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걸. 개정 과목 5개밖에 없잖아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 그 5개 중에서 뭔가 좀 정확한 걸 뭘 써보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계죠. 아니, 현금 미 현금 성장산이라고 쓰면 어떻고, 현금 성장산 이렇게 쓰면 어떻고, 현금 이렇게 쓰면 어때요? 돈 이렇게 쓰면 어때요? 자, 배를 샀어요, 배를. 배. 쉽. 이걸 샀어요. 뭐라고 쓰겠어요? 배라고 쓰면 되잖아요. 차변의 배. 대변의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이렇게 써요. 선박. 네? 또 그 하면 차량, 수상운방구. 이렇게 쓰는 회사들 있어요. 수상운방구. 해운회사는 이렇게 써도 돼요. 컨테이너선. 뭐 어때요? 컨테이너선인데 뭐. 이게 쓰면 어때요? 자, 골프장에서 나무 샀어요. 나무를 뭐라고 써요? 나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차변의 나무.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응? 나무라고 쓰기 못하니까 회사들이 이거를 임목이라고 써요. 임목, 서 있는 나무. 그러면 뭐 누워있는 나무가 있어요? 물론 누워있는 나무도 있어요. 칡 이런 거는, 칡은 나무가 나무인가? 임목이지 그러면 누운 나무도 있나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임목이라고. 또 어떤 회사는 또 이게 그러니까 조경 이렇게 써도 되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개정 과목의 명칭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어느 날 지금쯤 와서 보니까 느끼겠죠.
처음에 그때는 개정값 하나 틀리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 자신의 머리를 탓하고, 난 돌인가 봐. 예?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이러면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나빠요. 혹시 그런 글을 이렇게 올라오면 밑에 써주세요. 맞아요, 나빠요. 이렇게 써주세요.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당연히 나쁜 거겠죠. 제3자인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지. 그러면 이걸 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할 때,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이건 A, 네? 이건 B. 자, 그러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B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크게. 그러면 요 A는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지분율 곱하기 상가격. 요 뒤에 게 뭐예요? 지분법익.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물론 지분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이 지분법익이죠. 요만큼이 지분법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분법익을 계산하는 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가격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부 거래와 미시전 손익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A와 B가 있는데 자 여기 보고된 단기 순익이 이렇게 있고 얼마 이렇게 쓸 테고 자 얘를 이제 독립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가감하게 될 거예요. 뭘 가감하게 되냐면은 여기다 금액들을 가감하죠. 일단 A사가 계산할 가장 중요한 지분법이익을 이렇게 차감하게 돼요. 이렇게 지분법이익을 차감하게 되는데 보고된 단기 순이익이 일반적으로 지분법이 반영전 순이익을 준다고 했으니까 시험에서는 이 두 금액의 차액을 자료로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부 거래와 미실현 손익이 있을 때 이 미실현 손익들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향 판매는 여기다 쓰고 상향 판매는 여기다 쓰고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독립이익들이 계산되겠죠. 얘하고 얘가 계산되게 되면 자 요거 곱하기 요거 플러스 요거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가격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박스에 보시면 독립이익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죠. 자, 파란색 글씨로 독립이익이란 독립이익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독립이익이란 지배과 공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연결 실체 내에 각 회사가 인식하였을 이익을 말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지배회사의 독립이익을 계산했는데 바로 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박스만 있으면 다 외우는데 외우지 마시고 그렇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분법이 반영전 순이익 플러스 지분법이. 예? 그리고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신 거예요. A 플러스 0.8B 마이너스 상가격. 예? 이렇게 하고 뒤에 거는 지분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시현 손익은 그냥 일단 없다고 생각하면 A사의 단기순이익 곱하기 B사 단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가격. 이러면 다 내가 머리 좋으면 다 돼요. 그러면 이제 140페이지에 오면, 자, 종속회사의 독립이익도 있죠. 그래서 140페이지에 오면, 그림 3-25에 오면, 독립이익을 계산한 게 나와 있어요. 보고한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지분법이. 전기 내부 미실현이익의 실현분, 단기 내부 미실현이익 하면 독립이익이 계산된다는 거죠. 예,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다 이 표를 그려서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그 140페이지 밑에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란 지배회사 독립이익 플러스 종속회사 독립이익 곱하기 지배회사 지분율 마이너스 투자평가차익 상가격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여기를 유도하는 과정은 그 밑에 각주에다 써놨어요. 뭐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게 지분법이익 반영전 순이익에다가 이렇게 지분법이익을 가산해서 계산하는 방식 이게 이제 지분법 방식이고 이렇게 독립이익을 계산해서 A사의 독립이익 플러스 B사의 독립이익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가격 이 계산하는 것이 연결 방식이다라고 저는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내부 거래와 미시전 손익이 없으면 거의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내부 거래와 미시전 손익이 하나 정도 있다 그래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내부 거래와 미시전 손익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리게 된다는 게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 써서 일괄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일괄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연결 방식에서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뭐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객관식 할 때 저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내부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내부 거래 천지의 세상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일괄되게 계산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141페이지에 오면 이제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렇죠.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란 건 뭔가 얘기죠.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A사가 있고, 자, B사의 지분을 갖고 있었죠. 80%를.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연결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결 실체에 투자한 사람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 누구냐면 하나는 지배회사 주주고, 여기 지배회사가 있는 거예요. 지배회사 A사의 주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또 B사에 투자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소수주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뭘 계산했냐면 A사의 주주가 가져가는 금액을 계산한 거예요. A사의 주주가 가져가는 금액을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 거냐면은 자, 자기 건 자기가 다 가져가고 자, 그 다음에 B사 건의 80%를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산 거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지분율. 그런데 상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각이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소수주가 얼마를 가져갈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소수주는 요 중에서 20%를 자기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소수주가 이 B 사회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주식을 샀잖아요, 예전에. 샀을 때 자기가 소수주가 자기의 장부가 있을 거예요. 장부가 있으면 장부에 처음 샀을 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겠죠. 차변에 자, 투자 주식, 대변에 뭐라고 했을 거냐면 현금이라서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 이때 이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계속 평가해 가면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소수주가 자기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B사에 대해서 지분법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할 때 지분법 이익을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분법 이익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지분법 이익을 계산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죠. 자, 이제 지분법 이익을 계산했어요. 자,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는 달리, 자, 이제 소수주 지분 순이익에서 계산해 보세요. 자, 소수주 지분 순이익에서는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 계산하겠죠. 자, B사의 단기 순이익에다가, 자, 곱하기 지분율을 곱하고, 자, 마이너스 상가익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미실현 손익이 존재하잖아요. 자, 미실현 손익이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이게 자, 전기 미실현 손익의 실현이 있고 단기 미실현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누구한테 한 거냐면은 자, A사가 B사한테 판 하향 판매예요. 그다음에 자, 전기 미실현 손익의 실현 마이너스 단기 미실현이 있어요. 요거는 B사가 A사한테 판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는 뭘 했냐면,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여기 계산했잖아요. 자, A사의 단기 순이익에다가 마이너스 지분법 이익을 차감하고 여기다가 요걸 쭉 밑에서 계산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분법 이익 반영전 순이익에다가 지분법 이익을 이렇게 가산했잖아요. 자, 가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자, 요게 지분율, B사의 단기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지분율 80%. 자, 마이너스 상각에. 자, 플러스 전기 미실현 손익의 실현 마이너스 단기 미실현이. 자, 플러스 전기 미실현 손익 마이너스 단기 미실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아까 뭘 했냐면은, 이렇게 하향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100%를, 상향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하향 판매를 하는 경우에 이쪽에서 뭐가 되냐면 0%를, 상향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분율만큼을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지분율이 항상 100%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 하향 판매에서는 A사가 B사한테 팔면서 이익을 10원을 계산했다 그 얘기예요. 요 10원의 이익은 다 누구 거냐면 A사의 주주 거예요. A사가 계산한 이익은 전부 다 A사의 주주 거잖아요. 그 A사의 주주 거에 대한 이익 10원이 다 미실현되는데 그게 다 A사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향 판매는 다 A사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지배사 지분 순이익에다가. 그런데 소수주가 부담할 금액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B사가 있을 때, 자, B사가 10원을 계산했다면, 요 미실현 이익은 지배회사의 주주가 A사를 통해서 80%를 가져가죠. 그 다음에 소수주가 20%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소수주가 가져가는 이 20%에 해당하는 요 2원을 미실현이라고 볼 건가 말 건가, 이런 이론적인 차이가 있어요. 소수주가 가져가는 이익을, 소수주가 부담해야 될 요 2원의 이익을 미실현이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체이론이라고 하고 이것을 미실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을 지배회사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앞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디 있냐면은 앞에 어제 했던 그 표에 있었잖아요. 지배회사 실체론과 지배회사 이론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그 100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미실현 손익이라는 게 있죠. 자, 미실현 손익이라는 게 있는데 하향과 상향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향과 상향이 있을 때 하향은 무조건 전액 제거를 하는 거지만 상향인 경우에는 거기 보면 전액 제거와 안분이라는 게 있고 지배회사 지분만 제거하는 게 있잖아요. 자, 전액 제거와 안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향 판매에 있어서 이 이익을 다 미실현됐다고 보고 그거를 소수주주 지분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20%를 나머지 80%를 지배회사 지분에 부담시키는 것을 이걸 안분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액 제거 후 안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액 제거 후 안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액 제거 후 안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소수주주를 주주라고 보지 않고 소수주가 계상하는 요 20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됐다고 그냥 간주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에 대한 고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회사 것만 이렇게 없애고 해야 돼요. 그런 걸 지배회사 이론이라고 하고 그걸 부분 제거라고 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뭐라냐면 전액 제거 안분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실체론에 따르고 있다고. 전부 다 실체론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 20%를 곱해서 없애줘야 돼요. 이제 자, 이거를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어요. 뭘 출제했냐면은 내부 거래와 미실현 손익이 발생했을 때 전액 제거한 후에 안분하는 방식은 어느 이론에 따른 것인가? 이런 걸 여러 번 출제를 했는데 그게 실체론에 따른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다음 챕터에서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개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20%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반드시 100%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게 자, 그래서 뭐가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A사가 B사에 대해서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건 우리가 잘 해요. 중급회계에서 늘 그렇게 했으니까. 다만 거기보다 지분율이 약간 높아졌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수주주가 이렇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 이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분율을 곱했을 때 미실현 손익을 제거하는 금액에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할 때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두 개를 합쳐서 항상 100%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향 판매에서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 100%라면 상향 판매에서는 80%가 되는 거니까 그걸 합쳐서 100%가 되기 위해서 소수 지분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하향 판매는 0%, 상향 판매는 지분율을 곱한 것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다시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거기 141페이지에 보면은 가로 2번에 보면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 그래서 계산이 됐는데 거기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소수주 지분 순이익은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소수주주가 종속회사에 대해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에 지분법 이익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했죠. 자, 그런데 얘도 우리가 독립이익을 계산해서 안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란 건 그러면 얘는 없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얘는 없어요. 자, 얘가 없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없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B사의 단기 순이익에다가 자, 보면은 여기는 20%가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되겠죠. 전기 미실현 순이익의 실현 마이너스 단기 미실현이 자, 곱하기 지분율 20% 마이너스 상가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 게 뭐냐면은 B사의 독립이익이 돼요. 거기다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독립이익을 계산했잖아요. 자, 독립이익을 계산한다고 할 때, 자, 여기 A사라는 걸 계산했고, 자, B사의 독립이익을 계산했죠. 자, 그러면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은 얼마라고 했냐면,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란, 자, A 플러스, 자, B 곱하기 80% 마이너스 상가격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자, B 곱하기 지분율 20% 마이너스 상가격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만 하나 그려놓으면 양쪽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연결단계 순위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두 개를 더하면 돼요. 물론 일괄 계산하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일괄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연결단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 지분 순이익을 각각 계산해서 더해도 되는 거고, 각각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려면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상가격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요때 상가액이라는 것은 지배회사 지분뿐만 아니라 소수지분까지 다 고려한 것. 그걸 계산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얘네들을 각각 계산하면 합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결당의 순위는 별도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합치면 연결당의 순이 된다. 그런 얘기만 알면 좀 더 낫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141페이지 오면 3번에 보면 연결당의 순이익이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한 거고 제일 밑에 박스에 보시면 연결당의 순이익이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 플러스 소수주 지분 순이익에다가 더한 것이고 그건 두 개의 독립이익을 더한 데서 상가액을 뺀 거예요. 단순하게. 자, 142페이지 오면 예제 4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예제 4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계산하냐면 순자산 과소평가액에 안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영어권으로 계산을 해서야 돼요. 가로 1번에 보면 2007년 1월 1일 여긴 또 왜 2007년이야? 2008년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2007년이에요. 자, 2007년 1월 1일 날 얘만 2007년이에요. 왜냐면 2008년도 걸 계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바닥은 다 2008년이에요. 어차피 내년까지 갈 거 아니겠어요, 책이. 다 2008년으로 바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2008년까지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책 제일 뒤에다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쓰레기는 뭐 이렇게 써놨죠.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각자가 다 그런 생각이 드나 보죠. 각자 자기가 쓰레기라처럼 들리나 보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참. 이걸 일단 구구절절히 또 설명하고 있어야 되나. 책 잘 쓰자. 그 얘기예요. 책을 잘 쓰자. 네? 아니, 책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쓰레기처럼 썼다니, 이게 책을, 그걸 아무리 이게 포장을 잘해서 겉을 고급하게 이렇게 써도, 안에 내용이 저급하면, 예? 그 쓰레기일 뿐이다. 그 얘기인데, 그걸 다들 각자 뜨끔한 게 있어갖고,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그게 그러면서. 자, 그 142페이지에 보면은 2007년 1월 1일 날, 자, 22만원에 취득하고, 순자산 약보액이 30만원이었다. 지분율이 60%예요. 그러면, 자, 22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30만 원에 순자산 약보액이 30만 원이니까 자 30만 원에 60%를 샀다고요. 30만 원에 60%. 그러면 18만 원이니까 이게 4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있는데 자 재고자산과 기계장치가 있죠. 재고자산이 있고 여기 기계장치가 있어요. 자 이제 과소평가액이 있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이 얼마냐면은 거기 가로 1번절에 보면 재고자산 과소평가액이 3만원, 기계장치가 2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3만원, 2만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직접 쓰시면 돼요. 아까는 이제 장부가액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눴었던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직접 쓰시면 돼요, 과소평가액을. 그러면 이 중에서 지배회사 지분이 있잖아요. 자, 지배회사 지분. A사 지분이 있죠. 자, 638 18,000원, 622 12,000원. 자, 나머지 금액이 영업권 합쳐서 4만 원이 차이가 됐죠. 그 만 원의 영업권이 계산된 거예요. 영업권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2007년과 2008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소수주 지분이 또 있죠. 자, 소수주가 계산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소수주는 이 40%를 샀으니까 432 12,000원, 428 8,000원, 영업권 해당 사항 없음. 나머지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상각을 해야 되니까 상각액을 계산해 보면은 재고자산은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반씩 팔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처음 보죠. 내 맘이에요. 그냥 반씩 팔렸다면 반씩 하면 되는 거예요. 다들 이런 데서 충격받으면 안 되죠. 반씩 팔았다는데요, 뭐. 예? 반씩 팔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씩 팔았어요. 자, 기계장치는 뭐가 됐냐면 4년간 상각한다고 됐어요. 4년간. 432, 432, 428 이렇게 되죠. 자, 사실은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시험 보러 갈 때. 그냥 더하고 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이 있어요. 영업권은 몇 년간 상각하냐면은 가로 1번에 보면 투자 차익은 10년간 상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투자 차익은 10년간 정액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0원. 예, 1,000원. 이렇게. 책을 쓸 때 영어권은 다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권은 10년간 정액법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액법으로 생각 안 하는 영어권도 있나요? 다 고쳐놓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투자 차익은 10년간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갑자기 정액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고쳤어요, 정액법으로. 다 고쳐놓고 보니까 정액법을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리려다가 그냥 놔뒀어요. 그 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원래 다 정액법이에요. 예. 여기다 대고 뭐 정률법으로 하라고 했어요. 원래 영어권은 다 정액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12,000원, 12,000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얼마 됐어요? 이게 8,000원, 8,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독립이익을 계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연결단계 순이익을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종속회사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할 때 독립이익을 계산해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 그냥 독립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다음 챕터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문제들이 이제 나올 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2차 문제 이런 거 풀 때도 내부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독립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A사에 보고된 단계 순이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고된 단계 순이익이 얼마냐면은 거의 가로 2번에 보면은 4만원과 3만원이에요. 자, 얘가 4만원과 얘가 3만원이죠.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가로 2번 자리에 보면은 A사의 단계 순이익은 지분법 이익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을 이미 뺀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가로 3번에 보면 재고자산 거래를 했는데 미실현 이익들이 있죠. A사가 계상한 미실현 이익이 2008년도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 1,000원, 2007년에 발생한 미실현 이익의 실현분이 2,000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 발생한 거 실현분, 2008년도에 미실현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자, A사가 계상한 부분이 있죠. A사가 계상한 게, 자, 2,000원. 자, B사가 계상한 게 다음 연도가 1,000원 이렇게 됐죠. 자, 실현은 플러스, 미실현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B사가 계상한 거는 3,000원, 2,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3,000원, 얘가 2,000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빼게 되면, 여기 얼마 돼요? 41,000원 이렇게 되죠. 여기 얼마냐면 3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보시면,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은 A사 단기 순이익 41,000원 플러스 B사의 단기 순이익 31,000원 곱하기 지분율 60%. 자, 마이너스 한가액 12,000원. 이게 상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이제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자, 31,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자, 지분율 40%. 자, 마이너스 상가액 8,000원. 이렇게 계산되죠. 그러면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 계산되는 거죠.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 이게 13,000원이구나. 자, 그래서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 46,600원이 돼요. 13,000원이니까 여기가 46,6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 얼마가 됐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44,000원 이렇게 된 거죠. 4,4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4,400원 이렇게 된 거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연결단계 순이익이 되는데 그게 51,000원이다 그 얘기예요. 자, 51,000원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자, 여기다 상가액을 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13,000원 마이너스 8,000원 이렇게 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예? 얘네 둘을 다 물어볼 텐데 뭐 굳이 뭐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얘를 이제 손익계산서에 공시하라 그러면 공시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공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죠. 자, 쭉 계산하면 자, 단기 순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 단기 순이익이에요. 기준에서는 이제 연결 단계 순이익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그냥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게 연결 단계 순이익이니까. 그게 얼마냐면 51,000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계를 딱 쓰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여기다 별도로 본문에다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 46,600원. 그 다음에 소수주 지분 순이익 얼마냐면 4,400원. 이렇게 써서 이것의 합계도 51,000원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또 주당이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공시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낼 거예요. 이렇게. 공시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시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144페이지로 가보시면 연결대차협회 자본 항목이 있는데, 자, 144페이지 연결대차협회 자본 항목이 있는데, 자, 이 자본 항목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을 그렸죠.
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지만, 자본 쪽을 계산한 거죠, 자본 쪽을. 자, 자본 쪽을 계산할 때 얘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 게 얘를 계산한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 그림에서 일단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놓은 거예요. 자, 전반적인 얘기를 해놨는데, 자, 발생 원인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자본이 전체적으로 이만큼 있는데, 자, 지배회사 것도 있고, 소수주주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A사의 자본이고, 이거는 이제 B사의 자본인 거예요. 이렇게 자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B사의 자본에는 이제 자본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본금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뭐가 됐냐면은, 자, B사의 자본은 취득일 현재 자본과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자본이 있어요. 그러면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자본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자,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자본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얘를 취득 시의 자본, 이렇게 얘기한 거고, 얘를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자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증가한 자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취득일의 자본과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자본이 있는데, 자, 자본금이 취득일 이후에 증가하면 지분율이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취득일 이후에 얘가 증가하면 뭐가 돼요? 유상증자를 했거나 이랬겠죠? 그럼 우리 머리가 아파지겠죠? 걔는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빈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잉여금에는 뭐 여러 가지 증가하는 게 있겠죠. 뭐 전환권 대가가 증가할 수도 있고, 뭐 기타 자본인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중에서 소수주주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소수주주 거. 자, 여기다 지분율을 곱한 거 있죠. 자, 요 20%는 누구 거예요? 자, 소수주주 거예요. 예? 그런데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것 중에서도 요만큼은 소수주주 거죠. 자, 요만큼은 뭘로 보고가 되냐면은, 자, 소수주주 지분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예? 지분으로 보고가 될 때, 그냥 그 느낌을 느끼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림 그려갖고 이걸, 야, 소수주주 지분이네,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이게 소수주주 지분은 종속회사에 순자산이 있으면, 순자산 장부가액에 대해서 지분율을 곱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소평가액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별도로 계산하고, 여기서는 이제 자본만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순자산 과소평가액은 없다 이렇게 간주하고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연결대차표 자본 구성 내역에서 계산을 할 때 소수주 지분을 이렇게 다 나눴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자, 나머지 부분 중에서 취득일 현재에 있는 요금액은 요금액이었어요. 요금액. 자, 요금액은 투자 주식과 상계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순자산 장부액 곱하기 지분율. 그래서 아까 연결제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걔랑 사라지게 될 거라고요. 취득일 현재 있었던 종속회사의 자본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얘네들이 남았죠. 자, 얘네들이 남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요만큼이 뭐가 된 거예요? 요만큼이 지배회사 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회사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요? 얘를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자본변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전 자본잉여금의 증가한 부분이 이만큼이라면 거기다 지분율 곱한 건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요 금액은 이제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연결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결해서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직접. 자본변동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개별재무제표에서는 계속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걔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기가 필요해요. 연결제곱을 할 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자, 요만큼이 연결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요게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 자본금은 A사의 개별 자본금과 똑같기 때문에 앞에다가 연결자를 그래서 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얘가 자본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종속회사까지 합쳐져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연결 자본잉여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얘는 이게 합쳐져 있죠. 그래서 얘를 연결 이익잉여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종속회사의 이익잉여금 증가한 게 이게 전부 다 당기순이익만 증가했다면 요 금액은 뭐겠어요?
요 금액은 지분법 이익을 여태까지 누적해온 금액이에요. 몇 년간. 계속. 그렇죠? 자, 일단 개념이 뭔가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려놨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거기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제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그림을 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설명을 써놨는데 사람들 설명은 안 읽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다음의 그림은 연결대첩의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지배회사의 이익잉여금은 종속회사가 없다고 할 경우에 계산됐을 이익잉여금으로 지배회사가 개별 재무제표에 계상한 이익잉여금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요 지배회사가 계상했던 요 지배회사의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요 금액이 지배회사 이익잉여금이잖아요. 요 금액은 종속회사가 없다고 할 때 이익잉여금만 써놓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배회사가 있을 경우에 이익잉여금은 요거까지 포함한 거겠죠. 그러니까 요 금액이 연결 이익잉여금인데 요건 개별 재무제표사의 개별 이익잉여금하고 똑같아요. 개별 회사에서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 개별 재무제표에 담겨주니까 똑같듯이 여기서 연결 이익잉여금은 개별 회사의 이익잉여금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는 연결 자본이익잉여금도 원래 개별 재무제표의 자본이익잉여금과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개별 재무제표의 요 금액을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그 종속회사에 대해서 지분법으로 평가하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가 항상 똑같아야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14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됐냐면 가로 1번에 보면 지배회사 지분이 있는데 자, 먼저 자본금을 계산해 보면 자, 자본금은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죠. 예, 거기 설명을 뭐 해놨지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배회사의 주주들은 연결 실체에 출자할 때 지배회사에만 출자하였으며 종속회사에 출자한 금액은 없다. 이게 이 자본금이라는 건 출자한 금액에 대한 액면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회사의 주주들이 종속회사에 출자한 적은 없잖아요. 지배회사가 출자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된 거잖아요. A사가 이렇게 B사에 갔을 때 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다 출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 자식이 내 허락도 안 받고 여기다 출자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사의 개별 자본금만 내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파란색 글씨를 보면 자본금은 지배회사의 개별 대체협회에 계상되어 있는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자, 이 문장 하나만 알았더라면 2005년도 회계사 시험 문제 하나를 맞출 수 있었는데, 예? 회계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연결과 결합을 비교하는 문제를 냈는데, 비교를 하면서 두 회계연도를 비교했어요. 그 한 회계연도도 아니고, 자, 좀 확 밀려와요.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자, 얘는 연결이다. 얘는 결합이다. 예? 그럼 이렇게 재무제표에는 자본금이 얼마일까? 자본잉여금이 얼마일까? 뭐가 얼마일까? 쫙 써주면서 열 몇 개를 물어봐요. 한 회계연도도 아니고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연결만 묻는 것도 아니라 연결과 결합을 합쳐서 예? 그럼 쫙 밀려오죠. 제가 얘기했죠? 얘랑 똑같은 답을 여기다 쭉 쓰면 거의 맞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야, 이 개별 계산의 연결의 자본금을 여기다 그냥 개별 재무제표의 자본금을 쓰면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도 똑같이 쓰면 이쪽은 틀려요?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부분 맞는다고 했지. 그 얘기를 나중에 결합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합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결합을 할 시간이 없으면 사실은 연결과 답을 똑같이 쓰세요. 뭐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연결을 할 노력이면 결합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연결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그 노력을 했다면 결합은 그 노력에 그냥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연결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력에 100만 분의 1도 들이지 않아도 결합을 다 계산해낼 수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다 해놓고 결합을 안 한다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 예? 차라리 결합을 안 할 거라면 연결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결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결합을 이해하는 데는 연결과의 차이점만 딱 알면 그걸로 끝난다고요. 예, 그 차이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차이점을 지금 잠깐 얘기하기 싫었는데 얘기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소수주 지분 있잖아요. 여기 그림 그려놨죠. 그림.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게 소수주지 지분, 그렇죠? 예, 얘를 자본금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얘네 둘을 자본이익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얘네 둘을 이익이익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결합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원래 소수주 지분이라는 제가 원래는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잖아요. 저렇게 한 줄로 된 애가 아니었죠. 원래는 종속회사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이익 중에서 지분율 곱한 거였는데, 예? 지분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넌 한 줄로 표시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세 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배회사의 주주들이 우리는 세 줄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직이거든요. 이게 큰 조직, 작은 조직. 이 큰 조직에서 보스가 있고, 이게 행동대장이 있고, 여기 이제 졸개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보스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서 졸개가 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야, 시끄럽다. 한 줄로. 너희들은 다 나만도 못한 놈들이. 그래서 요 졸개 밑에 한 줄로 표시하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게 소수주 지분이에요. 근데 결합에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냐? 이러고. 우리가 남이 아니지. 그래서 원래 이 보스하고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야 너도 보스 해 이러고 자본금 두 개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주 지분을 다 쪼개서 표시하는 게 결합이에요. 그렇죠? 그 차이 외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연결을 그렇게 죽어라고 해놓고 결합을 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잖아요. 연결만 알면 결합은 그냥 순식간에 딱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결합준칙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해서 거기서 조금만 수정하면 결합이 된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 자식들이 다 엉터리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결합은 안 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연결을 안 했다면 결합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은 차이만 알면 순식간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결합이 더 관건인 거예요. 연결이 더 관건인 거예요. 그럼 차이점만 나중에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면 이제 개별 재무제표의 자본금이 연결 재무제표의 자본금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돼 있죠. 지배회사 지분 중 자본금이란 지배회사의 개별 대체표상 자본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결 자본위험이란 건 뭔가? 연결 자본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연결 자본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연결 자본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자, 종속회사의 자본금을 이렇게 써보세요. 종속회사의 자본위험이 이만큼 있을 때 또 다른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종속회사의 자본위험이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요만큼은 취득일의 자본위험, 지배권 획득일의 자본위험이고 요만큼은 지배권 획득일 이후에 증가한 거예요. 아까 얘가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이렇게 돼 있던 애잖아요. 얘가 이렇게 좀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지배권 획득일, 지배권 이후 증가한 거 이렇게 회전시켜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시켜 놓으면 이 중에서 자, 요만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수주 지분이라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표시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배권 획득을 했는데 여기 있어요. 요게. 자, 요거는 뭐냐면은 투자 수익과 상계돼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만 남게 됐어요? 자, 얘만 남게 됐죠. 자, 이렇게 연결적 어프로치로 얘기하면은 뭔 얘기인지 그냥 가물가물하잖아요. 우리가 지분법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분법 방식으로 설명하면 지분법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취득일 이후, 주식 취득일 이후 증가한 자본이익이 있다면 증가한 자본이익 곱하기 지분율은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처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분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지분법을 생각했을 때, 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주식을 20%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날 현재 B사에는 자, 자본금도 있었고, 자본이익금도 있었고, 이익금도 있었어요. 그럼 이게 100원이 있었고, 이게 100원이 있었고, 이게 100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 세월이 흐른 후에, 자, 자본이익금이, 자, 100원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자,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죠? 요거에 대해서는, 요게 순자산 장부가액이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순자산 장부액 곱하기 지분율은 투자차익 평가차익 계산하고, 걔를 안분해서 삼각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자본금이 취득일 현재 자본이익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여기는 투자 수익과 같은 금액이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상기한다. 그걸 연결해서는 이걸 상기하게 되는 거고, 개별로 계산의 지분 보전 투자 수익의 장부가액으로는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지분율 곱한 걸 뭐라고 써요?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고 쓰죠. 예? 요 지분법 자본 변동을 연결해서는 자본위험이라고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개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가 있는 금액들이 많잖아요.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얘가. 피투자회사의 자본위험의 증감으로 인한 부분, 피투자에서 자본 조정으로 인한 부분, 피투자회사의 기타 부가손익 노기액으로 인한 부분,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것으로 인한 거 곱하기 지분율 곱한 것도 지분법 자본 변동이고, 이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연결해서는 여기다 지분율 곱한 금액은 자본이용으로, 여기다 지분율 곱한 거는 자본 조정으로, 여기다 지분율 곱한 건 기타 부가손익 노기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당 기준권을 직접 다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 가야 되니까 개별 재무제표제를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표시해 놓고 있으면 걔를 이렇게 다 개정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장부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계를 통해서 대체를 하든 재무제표에서 내가 옆으로 고치자 착착 고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제 공개 하세요. 근데 다 연결제 공개 하니까 대체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취급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건 취급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다 뭐만 나와요. 지분법 자본변동은 다 자본이익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분법 자본변동은 무조건 다 자본이익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 세 개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중단역을 행사하는 경우에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지분법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할 때는 지분법 자본 변동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 말고도. 그 얘기는 다 어디 나오냐면은 다다음 챕터에 있는 지분 변동 쪽에서 나온다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거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금액이 뭐겠어요? 이 금액이 자본위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재무제표에서 다른 게 없다고 한다면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는 개별 재무제표에 A사의 재무제표에 여기다 이렇게 됐겠죠? 자본잉여금 이렇게 됐을 테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분법 자본변동 이렇게 산다는 금액이 있겠죠. 자, 요 금액과 요 금액을 합산하게 되면 연결 자본위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아주 심플하죠? 이거 두 개 더 하면. 그럼 연결 자본위험은 나중에 이제 지분 변동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뭐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두 개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14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개별 대차제표상의 기말 자본잉여금에다가 종속회사의 거기 가로 안에 보시면 종속회사 기말 자본잉여금 마이너스 지배권 획득일의 자본잉여금. 그러면 지배권 획득일 이후에 증가한 자본잉여금이에요. 가로 안에 있는 게 증가한 자본잉여금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증가한 자본잉여금 곱하기 지분율은 개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계산돼 있을 테니까 그 지분법 자본변동에다가 자본잉여금을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연결 자본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자본금과 자본위험 계산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절대로 안 내는 거예요. 너무 쉬워갖고. 근데 주관식에서는 연결 자본표를 작성하니까 예전에는 이건 절대로 안 냈다고요. 근데 최근에는 연결 자본표를 다 작성했다고 친다. 그리고 재무제표 안에 있는 금액을 계산하라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쉬워서 안 냈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연결이익위험이 있어요. 연결이익위험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강의를 할 때는 그러거든요. 그냥 틀립시다 이러거든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몇 점이에요? 1점. 혹은 2점. 그죠? 이걸 하는 노력에 비하면 비용 효익 관계에 봤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어렵냐? 진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어요. 있는데, 자, 원칙은 뭐겠어요? 원칙은 이런 거예요. 원칙은 연결이익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 거냐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연결이익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회사에 있는 A사의 이익위험이 연결이익위험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연결이익위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사의 이익위험을 딱 찾으면 그게 연결이익위험이 되는 거니까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알죠. 하지만 거기는 열람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A사의 개별 재문제표에 연결 이음을 주면 답을 가르쳐 준 게 되잖아요. 혹시라도 가르쳐 줬다면 그게 연결 이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그걸 안 가르쳐 주겠죠, 얘가.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 산식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산식이 그렇게 쉬운 산식은 아니고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그냥 쉽게 계산되는 산식이에요. 근데 연습을 대부분 안 하려고 하죠. 그 잘 계산이 안 되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연결 이음을 계산하는 산식은 다기간에서 여러 기간에 걸쳐 있을 때 계산해 보고자 한 거예요. 그 산식은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산식인데 사람들이 다 무시하더군요. 네? 아, 진짜 훌륭한 산식이에요. 예. 자, 그런데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는 너무 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 날 자치배권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2008년 12월 30일 날 연결재무제표를 만든다고 할 때 연결 이음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얘는 굳이 그런 산식이 없어도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현재 연결 이음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더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뭘 생각한 거냐면 거기다 산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연결 어프로치를 만들 때 그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다방면을 생각해서 만든 건데 그 항상 그 이 하나의 과정을 가지고 결합이나 이런 거에 다 한꺼번에 풀어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연결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연결 매수법이라는 것도 있고 지분통합도 있었다 그랬죠. 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지분통합은 삭제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연결 지분통합도 있었거든요. 연결 매수도 있고 연결 지분통합도 있고 그 다음에 결합도 있고 제 꿈은 이런 거였어요. 연결책을 쓰는 데 꿈은 이 세 가지를 한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는 없을까. 그게 꿈이었어요. 꿈은 아니고 그냥 저는 여러 가지 방법 모든 거에서 다 다른 어플 사용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거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옛날 고급 회계책 같은 데 보면은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건 2005년도 시험에 출제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비교하는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A 플러스 B 곱하기 80% 마이너스 상가액을 이렇게 뺐잖아요. 다른 책들은 요 상가액을 요 안쪽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요. 근데 저는 빼서 계산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빼서 계산하는 이유가 얘하고 얘를 한 가지 산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얘는 죽고 없으니까 이제 얘하고 얘의 문제만 생겼잖아요. 그렇죠? 얘하고 얘의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연결 매수하고 결합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이걸 별도로 빼서 계산할 것인가 빼서 계산하지 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결합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빼서 계산해야 돼요. 이걸 빼서 계산하지 않으면 요 A라는 산식이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니까 이거는 A 플러스 0.8B 마이너스 삼각에 이렇게 계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합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삼각에 이렇게 계산돼요. 계산이 나중에 할 거니까 이제 그냥 잠깐 소개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좀 아까 했던 연결 단계 순이죠. 걔하고는 틀려요. 걔하고 같으면은 걔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잖아요. 이게 이제 결합 단계 순이거든요. 네, 그럴 때 요 A하고 요 A하고 요 B하고 B하고가 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상가액과 요 상가액은 요것도 같은 거예요. 예? 요건 지배회사 지분 순이에요, 지배회사 지분 순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별도로 이렇게 빼내야 돼요. 얘네들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걸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요? 80%를 곱해주게 돼요. 여기는 안 곱해지게 되고, 그럼 답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산식을 만들거나 이럴 때, 어프로치를 할 때, 항상 한 가지를 가지고 연결해 있는 연결이나 결합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뒤에 빼낸 거예요. 그 왜 뺐는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얘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야밤에 아무튼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오른쪽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를 해보죠. 예? 지금 얘기해도 이제 머리만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다른 거 문제를 해보면서 잠깐씩 한 번씩 계산해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몇 점이에요? 많아야 2점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148점 만점으로 하면 되죠.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으로 하자 이거하고 150점 만점으로 하자 이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결을 다 건너뛰고 100점 만점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거죠, 이게 얘기가. 하지만 148점 만점과 150점 만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연결 이기험을 계산할 수 있어요. 첫 해는 자, 개별 재무제표를 일단 생각해 보세요. 개별 재무제표에서 자, A사의 재무제표에서는 자, 1월 1일 현재 이익이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더하고 여기다가 자, 배당금이라는 걸 빼면 이게 이제 12월 31일 현재 이익이험이 계산이 돼요. 이익이험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의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다 중간 배당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뭐 연차 배당 따져가면서 뭐 전기 말에 줬느니 뺏었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다 중간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개별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뭐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연결 당기순이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연결 이익이험이다 그런 얘기예요. 연결 이익이험 이게 연결 이익이험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결 이익이험이라면 이게 되겠죠. 1월 1일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돼 있다고 할 때 이게 이제 2007년 1월 1일이고 이게 2007년 말이잖아요. 2008년 이게 참 2007년 몰라요. 이게 그러면 이제 2008년 1월 1일 지배권을 획득했어요. 자, 이때 지배권을 획득했다면 자, 여기 있는 이익이험 있잖아요. 아까 이제 얘기했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자본이익 얘기도 했지만 자본이익 얘기할 때 자, 요게 뭐가 됐어요? 취득 시의 자본이익은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자본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험도 취득일의 이익이익은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이익이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그러면 취득 시에 이익이익이 있고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이익이익이 있다고 할 때 자, 우리는 1월 1일은 취득 시점이에요. 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얘가 투자주식과 상계되는 거잖아요.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투자주식의 취득원가가 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이익이 있다고 할 때 취득일 현재 이익이익은 주식 취득의 차이를 계산할 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이익이익이 있을 때만 그거만 가지고 우리가 개별 재무제표가 당기순이익이라면 다 지분법익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재무제표사의 상의 A사의 이익이익은 그 자체가 연결 이익이익이에요. 지배권 획득일에는 A사께. 자, 여기다가 뭘 더하는 거냐면 당기순이익을 더해야 되는데 이 당기순이익은 지배회사 지분순이익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배회사 지분순이익. 지배회사 지분순이익이 뭐예요? A사의 개별 당기순이익이죠. 그게 지배회사 지분순이익이에요. 거기다가 배당금을 빼는데 이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A사가 배당한 것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 A사, B사 이렇게 됐을 때, 자, A사가 이렇게 배당을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요 배당금만 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을 한답시고, 요거 배당금에 또 80% 곱해서 빼고 이러면 안 되고, 요건 배당금이 아니기 때문에 A사가 배당해준 것만 빼요. A사의 개별 배당금을. 그러면 기말금액이 계산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 금액이 주어져 있다면, 요 금액이 주어져 있다고 해보세요. 요 금액이 주어져 있다면 결국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첫 해는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첫 해는 이런 어프로치로 계산하게 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6페이지에 오면 제일 위에 박스에 보면 지배회사의 연결 이익이익은 지배회사 지분 등 연결 이익이익은 지배회사의 기초 이익이익에다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지배회사의 배당금을 뺀 것이다. 이게 계산된 거예요. 예. 그게 지배회사의 연결 이익이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만 일단 하시고 그 밑에 있는 거 다 잊으세요. 이게 그거는 이제 다기간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밑에 거는. 근데 그건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하면서도 해보기는 할 텐데 그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최근 들어서는 뭐 첫 해만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회계사 합격하면 어떡하냐? 쓸데없어요, 다. 왜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는 이유가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일단 회사가 합쳐놔요. 그리고 우리는 실무에서는 다 연결재고분개만 하면 돼요. 예?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연결재분개를 다 해놓으면 회사가 이걸 반영해갖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연결재무제표예요. 그러니 거기에 그 결과로서 연결이익이 계산되고 연결자본이 계산되고 다 계산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계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계산할 거는 뭐는 계산해야 되냐면은 지배회사 지분순이익과 소수주 지분순이익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실무에서도. 계산을 해야지 공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지만 얘만 계산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소수주 지분순이익만은 반드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계산 못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본 산식 중에서 계산해야 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무 강의할 때는 요거 하나만 강의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해요. 나머지는 분기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실무고. 네? 우리는 그 금액들을 계산하라잖아요. 결과치를. 결과치를 계산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알고 나면 회계사가 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하나씩 다 잊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차츰 잊혀요. 그래서 뭐 만났냐면은 소수지분 순이익 딱 하나만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연결재고 분개 이것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실무고 이건 좀 다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거기 가로 2번에 있는 소수지분부터 얘기를 하죠.